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14주차 4교시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지난 이제 14주 동안 했던 내용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PPT 이제 쭉 사용했던 거를 쭉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주차에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리눅스 시스템 개요, 그 다음에 VI 사용법, 그 다음에 웹서버 설치,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제 뭐 내용 보기, 뭐 복사하기, 삭제하기, 그 다음에 쉘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권한, 그다음에 이제 중요부터 넘어서 파일 검색하는 것, 그리고 프로세스 사용자 명령하는 법, 이제 프로세스하고 프로그램의 차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 파일 압축하는 거, 그다음에 FTP. 그 전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접속해서 콘솔 창에서 바로 입력을 했었는데 10주차 들어가면서 FTP를 써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GCC를 설치를 하고 또 GCC를 사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리는 이번 주에 했었죠.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 패키지 관리는 안 했습니다. 패키지 관리 안 했고 시스템 관리 기초하는 부분, 사용자 관리하는 부분 했었고요. 그리고 유닉스 쉘, 그 다음에 쉘 프로그래밍 지난주에 했었고, 그리고 AWS 탈퇴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실습, 과제하고 이제 실습, 그 다음 중간고사 부분까지 이제 이미 점수는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인지를 못했을 때 이제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이 과제 보시면 모든 점수가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채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가 지난번에 50점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 그냥 과제가 매주 10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이렇게 제가 비율을 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수업을 했고요. 컴퓨터, 그 다음에 리눅스의 OS가 무엇인지, 지금 OS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OS가 이제 종류가 많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WS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정을 생성을 했었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2주차 넘어가면서 이제 AWS 여기 요거는 이제 카톡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이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지금 2주차 넘어가면서 2주차에서 이제 AWS 요거를 제가 1, 2주차 나눠서 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접속 방법, 그 다음 주의사항, 그 다음 폴더 만들기, 기본 명령어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폴더 만들기 하는 거는 이제 mkdir이라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 이동하는 건 cd, 그 다음에 그걸 써가지고 ls 하면은 이제 현재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써서 여러분은 리눅스 시스템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3주차로 넘어가서요. 3주차에 보시면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쭉 있었죠. 요거를 3주차에서 했네요. 제가 주차가 좀 헷갈립니다. pwd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 확인하고 cd 디렉토리 이동, ls
mkdir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rmdir은 삭제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v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제로는 이제 vi 명령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acs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이제 Emacs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고요. 이제 vi 인 리눅스 기본 편집기만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윈도우 편집기와의 차이점 기억나시죠? vi 여러 번 많이 썼으니까 충분히 이제 기억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vi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편집 모드하고, 그 다음에 편집 입력 모드하고 명령 모드, 그 다음에 마지막 행 모드, 비주얼 모드, 이 모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가, 그게 아니고 특정 명령을 써서 카피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명령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 모드, 입력 모드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이제 메인 두 개의 모드죠. 왔다 갔다 하다가 비주얼 모드로 갔다가 마지막 행 모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i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방향 이동은 뭐 H, J, K, L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동을 시켰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서 지금 모드 전환 실습, 그 다음에 모드 전환하는 거, 그 다음 dd, yy, 카피는 cc였죠. 아니, 카피가 yy, 그 다음에 dd가 삭제, 그 다음 붙여넣는 거는 p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명령들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크롤 할 때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좀 내리고 컨트롤 B 눌러서 올라가고, 실행을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컨트롤 Z 아니고 U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바꾸기 %s를 써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기타 명령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봤죠. 4주차로 넘어가면요. 이제 4주차에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네요. 웹서버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4주차에서는 웹서버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웹서버 이제 이름이 뭐였죠? 아파치. 그죠? 아파치를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서 특정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간단한 HTML을 여기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웹서버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5주차 이제 파일을 이제 복사하고 이동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cp는 파일 복사 명령, mv는 파일 이동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공부를 했었죠. 중간 정리입니다. 디렉토리 명령, 이제 만들기, 복사하기 등등이었고, 그 다음 파일 관련된 명령. vi 방금 설명드렸는데 vi 말고 cat도 있었고 more도 있었고 tail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vi는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at이랑 이제 more는 보는 거, tail도 보는 거죠. tail은 뒤에 있는 거 몇 줄 볼 때 tail, more는 뭐였어요? 이제 보다가 파일이 길 때 페이지별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more, cat은 그냥 쭉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게 cat이었죠. 자, 그 다음에 vi 편집기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종료할 때 이렇게 종료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 링크라고 하는 게 있었죠. 파일 링크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복사를 하면은 새로운 파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하드 링크, 이제 링크라고 하는 게 이제 하드 링크와 소프트 링크가 있는데, 하드 링크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파일 자체는 어떤 컨텐츠 파일 자체는 하나인데, 여기서 옆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를 이제 하드링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가 가리키고 있는지, 몇 개가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이제 설명이 이제 ls all al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몇 개가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링크가 몇 개인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소프트 링크 혹은 심볼릭 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조금 다르죠. 실제로 이제 어떤 하나의 링크 파일이 생기고요. 이 파일은 이제 다른 파일을 가리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파일.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링크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 존재를 하는 거죠.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하드 링크라든지 소프트 링크, 이제 실제 파일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시 쉘.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콘솔 창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푸티로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쉘이 이제 맡아서 응대를 맞는 거죠. 이제 맨 처음 옵션을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프롬프트를 보여준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실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다시 콘솔 창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추가로 공부했던 부분이 clear, where is, echo. echo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where is는 뭔가 명령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 where is, ls, ls가 있는 위치, ls 여기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clear 하면은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가 있었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주차에 우리가 시험을 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주차 넘어가면서 이제 배시 쉘, 이제 그러니까 쉘을 그 전에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입출력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기본적인 표준 입출력은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니터에 출력을 할 때 표준 출력만 있는 게 아니고 표준 에러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나눠서 이제 전달을 하고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었죠. 프로그램 A가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 A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프로그램 B로 넘기는 거. 파이프라인 할 때 이제 요 세로로 지금 짝대기 썼었죠. 엔터키 위에 있는 거, 그거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ls all 한 다음에 파이프라인 쓴 다음에 more를 하게 되면 ls all에서 나온 결과가 more로 넘어가서, more는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씩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 결과를 길 때 한 페이지씩 나눠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 파이프라인을 써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쪽에 쭉 나오는 여러 가지 실습들을 많이 파이프라인을 써서 했었습니다. 뭐 그랩이라든지 뭐 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거 7주차였고요. 8주차 보면은 8주차에서는 접근 권한을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파일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제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 폴더를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되, 다른 사람은 이 폴더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설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유저는 자기 디렉토리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디렉토리는 못 보고, 그리고 이제 커먼 디렉토리, 그러니까 뭐 etc, bin, 유저 이런 디렉토리의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유저, 루트의 경우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폴더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설정을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ls all 해서 나오는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특정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권한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죠. rwx, rwx, rwx 그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처음에 세 개는 소유자, 그 다음에는 같은 그룹, 그 다음에는 기타 사용자. 이도 저도 아닌 경우죠. 자, 그래서 소유자의 경우에는 RWX 기본적으로 다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룹의 경우에 다 줘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수정을 해버리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사람들 경우에 실행을 할 것이냐,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사실 보통은 이제 기타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제 RX, RWX 전부 안 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근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사용자의 경우에도 리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chmod라고 하는 명령을 썼는데요. 제 chmod의 경우에는 우리가 rwx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권한을 줬다 뺐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숫자를 이용해서 권한을 변경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진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앞에가 0에서 8까지, 두 번째도 0에서 7까지, 여기도 0에서 7까지, 세 번째도 0에서 7까지. 그래서 777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거죠. 755 하게 되면 소유자는 모든 권한, 그룹은 일부 권한, 5에 해당하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4, 그죠? 얘가 1, 이렇게 해서 5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6의, 이제 만약에 110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권한이 될까요? 네, 얘는 6 권한이 되겠죠. 그래서 W가 가능한데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chmod 해가지고, RW, 요 자리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755가 들어가든지, 500이 들어가든지,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접근 권한을 우리가 umask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설정할 수 있었죠. 넘어가서 사용자를 변경하거나 그룹 변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chow는 명령을 쓰면 파일에 대해서 특정 파일이 원래 사용자가 뭐 우분투였는데 얘를 뭐 노네임으로 사용자를 바꾼다든지 뭐 제임스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고요. grp 명령을 쓰면 그 파일의 그룹, 이제 소유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에 뭐 올린다고 우분투로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이게 우분투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분투로 만들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루트 권한을 써가지고 또 올리고 뭐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권한이 일단 그 여러분이 올렸던 파일의 권한이 우분투가 아니고 루트에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게 동작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분투로 사용자를 변경하고 그룹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권한을 만약에 755로 하지 않고 만약에 000으로 권한을 넣었다 혹은 700으로 권한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권한 부분을 사실은 세밀하게 잘 세워주어야 합니다. 네, grab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grab은 이제 쭉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제 내용을 보다가 특정 이제 단어라든지 특정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줄을 통째로 이제 갈려주는 그런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grab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이 grab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글자를 나타낼 때는 점, 문자 클래스를 나타낼 때는 요 대괄호, 아니다 할 때는 뭐 대괄호 안에 꺽쇠, 요거 뭐 이렇게 뭐 달러는 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8주차 공부를 했었고요. 9주차를 보면요. 역시 grab 조건 마무리 했었고, 그 다음에 파일 디렉토리 관련해 가지고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find, which, where is. where is는 앞쪽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어쨌든 뭐 어떤 파일들 위치, 명령어 위치 등을
이제 찾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차이. 프로세스는 OS 위에서 설치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로세스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 데몬 프로세스는 시스템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는 누군가를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서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열게 되면 본인은 부모 프로세스, 이제 새로 열린 애는 자식 프로세스. 근데 자식 프로세스 만들었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사라지면 이제 얘는 부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작업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이 프로세스가 포그라운드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에서 동작한다는 거는 이제 실행시킨 다음에 다른 명령어,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이제 이 쉘이 올바로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제 설명 반대로 했네요. 백그라운드의 경우에는 그렇죠. 쉘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동작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포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을 같은 쉘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보 보기, 유저를 사용해서 사용자명을 출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자명은 유저스 말고도 뭐 PSSWD 패스워드 명령을 써서, 명령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etc 폴더 안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를 또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W를 쓰게 되면 사용자 작업을 출력하는 그런 명령이 됐었고요. who,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 who am I 비슷한 이렇게 공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do라는 명령이 이제 있죠. sudo 혹은 su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sudo 해가지고 뭔가 이제 명령을 넣었는데 그 명령이 일반 사용자에서 이제 동작할 수 없는 경우에 sudo 명령을 앞에 넣어주면, 키워드 명령을 앞에 넣어주면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이제 에러가 날 가능성이 적은 상태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의 경우에는 수하고 조금 다른데요. 수만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이제 원래 비밀번호 사용하도록 세팅이 안 돼 있었죠. 오늘 이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죠. 줄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서 그 유저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관리자의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없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패스워드 PSSWD라는 명령을 써서 이제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10주차에는 파일 압축하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뭐 tar, jar, compress, 뭐 czip, zip, bg2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파일을 압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FTP 서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FTP를 써서 이제 특정 포트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파일을 전송을 하고 또 전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1주차에는 이제 GCC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GCC하고 그냥 C 파일은 VI 써가지고 만들면 되고, GCC하고 파일 이름 적으면 기본적으로 출력은 되는데, 실행은 되는데, 큰 파일이 되고 또 실행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실 몇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AR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써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그런 경우에는 I 옵션이라든지 L 옵션을 써가지고 라이브러리나 include 파일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make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make를 써서 좀 더 편하게 컴파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할 때 콘솔 코드를 쓰게 되면, 그리고 앵커스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 게임처럼 커서가 왔다 갔다 하면 위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쭉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고투 명령을 써서 이동을 해서 이제 좀 더 재밌게 액티브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닉스 유틸리티, 이런 유틸리티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WC, sort, split, unique, cut, paste, delete, etc.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파이프라인 써가지고 넘기고 받고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주차 지난주에 했던 거야. 유닉스 쉘이 무엇인가,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익숙해져야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런 여러가지 기술들을 좀 종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노가다가 될 수 있는 작업들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는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읽고 사용자 입력을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연산을 하고 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주차는 오늘이었죠. 오늘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시스템 관리 부분, 기말고사 부분, 리뷰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숙제가 2개가 나가요. 이제 하나는 이번 주 과제 14주차 과제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말고사 과제 15주차 과제입니다. 이 2가지 과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기한은 둘 다 다음 주까지로 하겠습니다. 14주차 과제는 대신에 좀 간단하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15주차는 이렇게 기말과제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말 기쁘네요. 학기를 마무리하니까 참 저도 쉽지 않았고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굴 보고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빠르게 이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